내가 나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I can fly. 여러분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that all of you can fly.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를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영서입니다. 달에 됐었고 또 처음 오늘 오신 분들도 있고요.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나를 수 있을까? 네? 비행기 타면 비행기를 타도 나를 수 있습니다. 더 자유롭게 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꿈에서 잠자는 꿈속에서 그것도 좋아요.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다가와서 더 잘 나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패러글라이딩. 그런 것도 좋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가장 자유롭게 나를 수 있을까요? 네? 기분 좋은 일하면 상상을 하고 꿈을 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자는 꿈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성공을 하고 인생에서 내가 이룰 것을 다 이루고 하면은 저는 정말 자유롭게 하늘을 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꿈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죠. 여기 보니까 지금 냄비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죠? 이 냄비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 거의 가득 잠겨져 있는데 이 물을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게 할 수 있을까요? 끓이면 어떻게 되죠? 네? 네, 수준. 야, 역시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우리 중국 구청 직원분께서 워낙 잘 맞추시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물을 끓이면 물이 100도씨가 돼서 증발을 해서 올라가면 이 물은 하늘을 아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물이 재밌는 것은 순수한 물이 몇 도씨에서 끓어요? 100도씨에서 끓어요. 97도, 98도에서는 뜨겁기는 하지만 절대로 물이 끓지 않고 또한 물이 끓지 않으면 부수증기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 스스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정말 간절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100도가 되지 않은 게 아닐까요? 저는 정말 꿈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생각했던 꿈에 거의 도달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아직 100도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100도, 그래서 우리가 꾸었던 꿈을 어떻게 실현할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소통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제가 이름이 뭐예요? 임영서잖아요. 임영서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임영서 하면 떠오르는 것. 주기하기. 배우. 예. 또 어떤 게 떠오를까요? 양평. 네? 또 더 떠오르는 게 없을까요? 네? 꼴통. 배우. 4차원. 네? 4차원. 엄마 이야기. 이제 이 정도는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잘생겼다였는데 아무도 잘생겼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네요. 근데 사람들은 임영서 하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양평 깊은 산 속에서 퍼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사회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임영서를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때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혹은 권력과 명예를 얻은 사람을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굉장히 많지만, 권력과 명예가 있지만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굉장했던 사람인데 사회에 지탄받을 일을 해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과 목표를 갖고 그것을 이루면 성공이고, 그걸 이루지 못하면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꾸었던 수많은 꿈들 중에 아직 100분의 1도 못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꿈들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즘 같은 잡금의 시대는 꿈도 인생의 목표도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특히 요즘 청년들을 보면 야망이라는 걸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들에게는 이런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도 없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아까 인생의 하프타임 있었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인생의 꿈과 인생의 목표를 한번 세우시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꿈과 목표를 아직까지 못 세운 분들은 오늘 꼭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세웠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꿈과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아마 10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동네에는 소가 끄는 마차 정도만 다니는 그런 길이었어요. 미역가나 다니고 지게꾼들이 다니는 아주 좁은 험악한 길이었죠. 아버지가 동네 분들한테, 야, 이거 사람이 사는 동네니 길을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까지 그 길을 내면 뭐해, 우리가 자동차가 있어 뭐가 있어, 이거 길 내봤자 서울 놈들이 자가용 끌고 와서 멋만 부리고 꼴보기 싫으니까 길 내지 말자. 다 동네 사람들이 길 내지 말자고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5년 후 10년 후 편하게 다니고 우리 자식들이 좀 더 좋은 길을 다녀야지만 되지 않겠냐, 길을 내야 된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시니까 저희 아버지 혼자서 여름에 그 길을 내려 가신 거예요. 근데 사진이 지금 안 나와서 그런데, 거기에 그 가다가 보면 박삭바위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바위가 이게 그 길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 때문에 뭐 도로를 내기 힘들어서 아버지가 혼자 가서 오한마루다가 그 바위를 깨는데, 바위가 깨서 부셔져 갖고 나와 갖고 여기 정강이에 맞아 갖고요 엄청나게 많이 다쳤어요. 병원도 없으니까, 갈만한 병원도 없으니까 집에 오셔가지고 그날 아마 사옥들이 소주를 한 5병 드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드셨는데 아프시니까 힘들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약수가 많이 채셨어요. 근데 밤 8시쯤에 마당에 멍석을 깔고 이제 밥상에 둘러 앉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길을 꼭 내고 말 거야.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쫓아와도 난 낼 거야. 내가 이 길을 만들고 나면 네가, 제 이름이, 시골 이름이 뭐예요? 필룡이. 네, 필룡이에요. 필룡이, 네가 이 다음에 크면 나중에 서울 가서 성공하면 자가용 끌고 올 때 편하게 올 거고, 네가 장가 가서 아들 딸 나갖고 오면 아버지가 죽더라도 너희가 아버지 무덤이라도 오기 편하게 하려면 난 이 길을 무조건 낼 거야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너는 네 인생 길은 네가 개척을 해야 된다. 네가 살아가는 삶의 길은 네가 개척해야 된다. 네가 네 길을 인생의 길을 만들면 너도 행복하고 너의 가족과 부모 형제 그리고 사회 국가까지 다 행복해질 수 있다. 너의 길은 곧 세상의 길이 된다. 물론 아버지는 저처럼 세련된 표현을 쓰지 못하셨지만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약주가 돼서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깨셨던 바위인데요, 이 바위가 화강암이라 굉장히 칼처럼 막 해가지고 다쳤던 데인데, 이 강의를 위해서 지난주에 가서 아버지하고 찍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기분 좋아서 이렇게 앉아기, 지금도 도로가 저렇게 좁아요. 그러니까 뭐 차가 못 다니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그때 제가 10살 때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죠. 근데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서 중학교 1학년 때 저도 생각지도 못했게 담임 선생님과의 사건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세웠어요. 가난과 무식은 내 대해서 끝내겠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 버는데, 공부보다 돈 버는데 더 역점을 두고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누가 이렇게 씩씩하게 대접해 주셨어요? 아, 예. 형님이 뭐 절 본 적도 없는데 제가 공부 잘했을까요? 잘했어요. 예? 잘했을 것 같죠? 제가요, 참 세상에 태어나서 복 받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 외모를 보면 그 서울의 부잣집 아들인 줄 알게요. 시골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촌놈인데 겉보기에는 좀 부잣집 아들 같아 보인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대요. 둘째는 공부를 더럽게 못하는데 공부가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인대.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복 받고 태어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양평중학교 때 저희 한 반이 64명 정도였어요. 64명이었는데 반에서 20등 안에 들면 양평고등학교 고통과 인문계의 원서를 써줘요. 근데 제가 20등 안에 못 들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아들이 크면 목사님이 돼야 된다고 해서 신학대학을 보내야 된다고 해서 인문계 가야 되는데 제가 인문계 갈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트러블이 막 생기셨어요. 저희 진로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는 우리 같은 놈은 기술 배워가지고 번듯한 직장 가서 월급만 잘 받으면 되지 무슨 인문계는 뭐하고 공부 뭐하냐고 저희 아버지는 막 그러시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국 고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아버지 저 고등학교 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디 가냐 그래서 양평고등학교 축산과에 가야 됐더니 이 새끼가 그랬더니 지각대기로 때리시는 거야. 이 새끼가 속 키우려면 집에서 키우지 왜 돈 주고 학교 가서 키우냐고. 남들은 돈을 벌어오는데 너는 돈 쓰고서 학교 가서 속 키운다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양평고등학교를 못 가고 양평에서 약간 변두리에 있는 국수고등학교라는 인문계를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국수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이제 고등학교는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공부에 취미가 없고 적성이 없으니까 뭐 공부를 못하죠. 거기다 고등학교 내내 영화배우 되겠다고요. 맨날 시간만 나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기차 타고 와갖고 충무로 하고 여의도에 가가지고 막 죽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돼가니까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대학은 가야겠고 그래서 인생의 꿈과 목표를 세워놨잖아요. 가난과 무식은 내 대해서 끝내겠다. 근데 무식해도요 돈을 벌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절대로 무식을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내가 벌 수 있지만 무식을 끝내려면 무조건 대학은 가야겠다 라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빵뜬 열심히 해서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컨닝 삼아서 컨닝을 좀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꿈과 목표를 열심히 산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똑똑하고 유식해질까 고민을 해서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2,000권의 책을 읽어야지 라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근데 4년 동안 제가 읽은 책이 책꽂이에 졸업할 때 보니까 2,000권이 넘게 꽂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권 1.5권 정도를 읽은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봄에는 시나 수필 위주로, 여름에는 그 전기나 이인전 위주로, 그리고 가을에는 철학이나 이런 그 인물전 위주로, 그리고 겨울에는 역사 같은 걸 위주로 책을 읽었어요. 봄에는 3월 달에는 영시를, 4월 달에는 고시조를, 5월 달에는 현대시를 이렇게 하고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게 전 이렇게 열심히 살면 무조건 제가 꿈꿨던 인생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이제 마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일본 유학 가가지고 제가 한 일은 꽃장사였습니다. 제가 학비도 벌어야 됐고 생활비도 벌어야 됐고요. 아버지한테 적지만 생활비를 안 보내드리면 아버지가 땅 팔아 치우신다 그래갖고 못 팔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서 꽃장사해갖고 아버지한테 생활비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와서 20대 후반부터 사업을 했는데 하루에 제가 한 4, 5시간만 자고 40대 초중반까지 일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들이 저를 다 보면 뭐라 했냐면 저 사람은 임영선은 나중에 재벌이 될 거야. 큰 회사의 기업가가 될 거야.
막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꿈과 목표만 세우면 저는 열심히 살다 보면 이게 당연히 이루어지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너도 인생의 꿈과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넌 네가 간 인생의 길을 개척해라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저는 열정과 간절함은 있었지만 아직 물을 끓일 수 있는 그 1도 2도가 부족하니까 끓어서 날아가는 것이 없었던 거죠. 제가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꿈과 목표를 세워놓고 누구나 다 성공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기하기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비죽 아시죠? 네? 비죽 여기가 너무너무 세요. 우리나라 의식업에서 모든 데이터를 보면 1등이잖아요. 정말 강력한 이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경쟁사하고 싸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힐링 콘서트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저 인사 소개시킬 때 사회자가 꼭 뭐라고 시키냐면 여러분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한죽 같은 주기학이라고 있는데 우리 주기학이 대표이사 임명서예요. 주기학이 대표이사 임명사라고 소개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늘 한나 씨는 바로 주기하기만 했어요. 고마워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가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만년이기로 살다 보니까 엄청난 히스테리가 갖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런 패배주의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늘 새로운 걸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막 회사에 갔다가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바심이 나니까 뭐 이거 하자고 했다가 저도 모르게 제가 다른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어때요? 담당자는 그걸 해다가 또 사장이 다른 거 주니까 그거 포기하고 딴 거 하고 맨날 이걸 수년씩 하다 보니까 성과도 못 내고 실적도 못 내고 맨날 스트레스만 받는 거죠. 근데 저는 마음이 조바심 내니까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직원들이 또 실적이 안 나오니까 저는 경영자 입장에서 어때요? 또 직원들한테 더 프레스를 주고 히스테리를 부리죠.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고 직원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패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꿈과 목표는 있었지만 그 백도에 올라가는 방법을 너무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올 초에 올라오면서 2019년에 올라오면서 부사장이 면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좀 물러나세요. 그래서 직원들의 급여,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파격적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뭐 수당체계, 급여체 다 바꿔야 된대요. 그리고 보고체부터 다 바꾸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오너 입장에서는 야, 마음속에 내가 너보다 경험도 많고 내가 너보다 아는 것도 많고 내가 너보다 많은 공부도 했는데 네가 나한테 과연 이렇게 해? 라는 마음의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1등이 가고 싶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래 한번 네 마음껏 해봐라 라고 해서 정권을 줬어요. 그리고부터 부사장이 중심이 돼서 혁신을 일으키는데 저의 경험, 저의 지식, 저의 노하우, 아이디어 다 버리고 이걸 직원들한테 맡기니까요. 저도 상상도 못할 만큼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막 열정이 살아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직원들 몇 명 있어요. 그죠? 네. 옛날 같지 않고.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몇 명만 하세요. 대답 잘하는 사람은. 제가 이 1년 동안에 지금 한 10개월 동안 겪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겸손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겸손이 없고 이 물이 불순물이 들어가면요 이 백도에서 끓는 임계점이 바뀌게 되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교만함, 거부감들이 생기면 어때요? 이 절대로 백도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제가 이거 빠지자. 나의 경험, 노하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이사, 오너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들을 믿어보니까 내가 너보다 더 못해다라고 언더스탠드 하니까 그때부터 직원들이 바뀌어서 지금 대호가가 저희 주기하기가 엄청난 혁신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가 이렇게 그 백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우리가 공기청정기가 있듯이요. 저는 이 마음속에 그 겸손의 청정기를 장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나오면 항상 겸손을 놓고 이거를 돌리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한번 이걸 돌려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있을 건데 내가 더 잘못한 건 없을까? 나의 직원들이, 나의 상사가 많은 것을 이해를 못 해줘. 그럼 내 공기청정기처럼 마음에 겸손의 청정기에 넣어서 그럼 내가 잘못된 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저도 이런 마음 가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힐링 콘서트를 오늘 5회째인데 이 힐링 콘서트를 사회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강의는 뻔드르르하게 하는데 행동이나 생각은 나쁘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오시겠어요?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 싫어서 지키려고 저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의 겸손의 청정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꿈과 목표가 높은 사람일수록요 이 부침이 되게 심해요. 희망과 좌절, 슬픔과 기쁨 이런 굴곡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좌절도 없어요. 그냥 희망도 없어, 기쁨도 없어, 슬픔도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꿈과 목표가 많은 사람은 정말 마음의 감정의 기복이 엄청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의 백도를 만들려면 오늘 여러분 이 순간에 마음속에 자가 발전기를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가 발전기를 지금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좀 더 다운되거나 열정이 식거나 하면 자가 발전기를 돌리는 거죠. 막 돌려서 아, 난 할 수 있어. 돼. I believe. I can fly.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어.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난 나를 수 있어. 나는 이룰 수 있어. 나는 백도씨가 물이 돼서 물이 끓고 있는데 나도 이 물이 백도처럼 이렇게 수증기가 돼서 하늘을 나를 수 있어. 마음에 이런 저는 자가 발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 중에 저는 꿈과 목표만 있으면 당연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겸손의 청정기와 자가 발전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달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하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여러분이 아직 인생의 꿈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만들지 못했다면 오늘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꿈과 목표가 있었는데 이걸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있다. 나태해져 있다. 그러면 다시 그걸 곱씹어서 다시 한번 뇌를 되새겨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혹시 지금 교만이 있는 게 아닌가. 겸손이 없어서 상대방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의 경쟁자인 본중이 너무 세서 난 안 된다. 이런 패배주의에 빠지는 건 아닌가. 라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가다 보면 나는 늘 부딪히는데 다운이 되는데 좌절에 빠지는데 그럴 때마다 어때요? 마음의 자가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저의 인생의 꿈이 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기하기를 리브랜딩해서 3년 안에 800개의 가맹점을 만들어서 한국 최고의 음식 프랜차이즈, 최대의 음식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두 번째는 양평에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공사가 들어갈 건데 양평에 힐링 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난치병 환자들이나 그리고 이게 사회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주기하기 힐링 센터를 이제 지금 해서 지금 요번 주 수요일 날도 어디 벤치마킹을 가요. 그래서 힐링 센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이제 꿈도 야망도 없이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한테 더 큰 꿈을 꾸라고 그런 희망의 전도사가 되는 것이 저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10월 달에는 여러분 이 힐링 콘서트를 대학로에서 할 거예요. 대학로에서 소극장을 빌려서 1인극을 하게 될 겁니다. 제목은 광대라는 제목으로 할 거고요. 10월 24일인가 5일부터 대학로에서 열흘 동안 이제 공연을 할 거거든요. 첫날은 힐링 콘서트로 하셔서 여러분들은 무료예요. 그런데 감동을 받고 재밌어서 가실 때 10,000원씩만 내고 가시면 감사하고 둘째 날부터는 돈 받고 공연할 겁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적게는 3번, 많게는 4번 정도의 이런 개인 1인극 모노드라마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말씀하신 네 인생은 네가 갈 길은 네가 개척해야 된다.
네가 인생의 길을 개척하면 너도 미래에 행복해질 거고 너의 부모, 형제, 다음 세대, 사회와 국가가 다 편해질 것이다. 아버지가 이 길을 만든 건 나 하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와 너와 너의 자식들과 이 마을 사람들에서 하는 거 아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이렇게 세련되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예, 그런 거였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오늘 꿈을 한번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꾸어주시고 꼭 마음의 자가발전을 해서 우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저희 딸 세령이가 에스토니싱이라는 뮤지컬에 나왔던 주제곡인데 이 가사처럼 여러분한테 놀라운 일이 생기라고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and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네? 믿으세요. I thought home was all I'd ever want, my attic all I'd ever need. Now nothing feels the way it was before, and I don't know how to proceed. I only know I'm meant for something more. I've got to know if I can be astonishing. There's a life that I am meant to lead, a life like nothing I have known. I can feel it, and it's far from here. I've got to find it on my own. Even now I feel it sit upon my skin, a life of passion that pulls me from within, a life that I am aching to begin. There must be somewhere I can be astonishing. I'll find my way, I'll find it far away, I'll find it in the unexpected and unknown. I'll find my life in my own way today. Here I go, and there's no turning back. My great adventure has begun. I may be small, but I've got giant plans to shine as brightly as the sun. I will place until I find my time and place. I'll be fearless, surrendering modesty and grace. I will